카드 배송을 빙자해 가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도록 하고 원격 제어 명목으로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확정한 대곡고등학교. 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학교 설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바라는 주민들의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진주 사천간 국도 3호선은 상습정체 구간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가 진주 정촌과 사천읍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 의사를 밝혀왔는데 해당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파크골프 동호인과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가능하게 하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인데 한편에선 관련 시설 설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부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는데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산업재해자 수가 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한계를 극복할 만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는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카드 배송 사칭 시나리오인데요.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발급됐다며 가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도록 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그놈 목소리를 잘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한 남성이 가족 명의의 카드 배송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드 배송 기사인데요. 네. 혹시 맞으실까요? 제 어머니신데. 네. 일단 10시쯤에 제가 방문 예정이라 가지고. 그런데 배송 예정 주소가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곳입니다. 이를 의아해하자 정확한 가족 신상 정보까지 언급하면서 카드가 오배송된 것 같다며 반송 처리해주겠다고 설명합니다. 받으시는 분이 합정동 나와 있거든요. 저희 가족은 서울 안 사는데. 그러세요? 네. 혹시 어머님이 생년월일 네, 맞아요. 맞으세요? 혹시 카드는 어머님이 직접 신청하신 게 맞으실까요, 이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오배송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이거 반송 처리를 좀 할게요. 수상함을 느껴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 하자 전화가 곧바로 끊어집니다. 자신을 카드 배송원이라고 속인 보이스피싱범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로 범죄 조직이 카드 배송원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하는 수법입니다. 먼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발급됐다며 가짜 카드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이때 전화뿐만 아니라 실물 카드를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범하게 범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가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원격 제어를 명목으로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검찰 사칭범이 등장해 기존 수법들처럼 돈을 편취하는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카드 배송 사칭 신고는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6,60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떤 해는 그 기간 사칭형이 유행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대출 사기형이 또 유행하는 해가 있고 이런데 지금 최근에는 지금 요 카드 배송 사칭 요게 또 이제 한번 그 피싱범들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속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또 계속 이렇게 증가가 하고 있는 것. 경찰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은 모두 가짜라며 즉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대곡고등학교의 대체 이전이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24일 대곡고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설계 단계 이전의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설명회가 열린 것은 경남도 교육청 첫 사례라고 합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도 새롭게 조성된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는 과밀화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두 곳은 각각 문산과 대곡에서 이전이 됐지만 아직 고등학교는 단 한 곳.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여러 여건상 신설은 힘들었던 상황.
폐교를 우려했던 지역 주민들과 동창회 등에서 이전 추진을 희망했고 지난해 드디어 대곡고등학교에 혁신도시 이전 재배치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계 등 행정 절차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기 이전인 사전 기획 단계에서 경남도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주신 의견들을 실제 설계에 담기 위해서 사전 기획 용역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들었고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경남 교육청 첫 사례로 다양한 의견이 가감없이 다뤄졌는데 특히 인근 주차난 해소를 바라는 주차장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지하 주차장 관계가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데 저도 항상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뒷부분에 뻗면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옹백을 친다든지 해서 그쪽을 지하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등하교시 학생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와 대곡고의 역사를 잇는다는 점에서 역사관 건립 문의도 이어졌습니다. 도로면을 막지 않고 주정차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차량로를 우회해서 한번 학교 안쪽으로 조그만하게라도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설계가 되면 그 6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교실 한켠 부지에는 역사관을 한 개 만들었으면 좋겠다. 경남도 교육청은 설계 단계 이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어 뜻깊었던 시간이라면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오는 2028년 3월 개교 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은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천읍과 진주 정촌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올여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 옆 들판입니다. 사남정동간 우회도로의 시작점입니다. 왕복 4차로 4.1km 구간 조성에 1,67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실시 설계 중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천읍 일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공항 인근에서 진주 정촌까지 국도 3호선은 또다시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주 사천 간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선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사천읍과 진주 정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추진합니다. 총 길이 6.1km, 왕복 4차로인 이 노선은 사천읍 구암리 33호 국도와 진주 정촌면의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연결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2,080억 원으로 사업이 확정되려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타 결과는 오는 7, 8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후 국토부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자체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가 이번 사업을 다른 도로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다만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설계와 보상,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개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시가 24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와 수행기관장, 장애인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 후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일자리 직무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진주시의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30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사업 인원도 3개 분야 190명으로 창원 특례시를 제외한 경남도 내 시군 중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24일 윤영빈 청장은 삼천포 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한 뒤 농수산물을 구입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입한 물품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윤 청장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파크골프 동호인과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가능하게 하며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호인들이 친 플라스틱 공이 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체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노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 골프입니다. 특히 경남은 국내 파크 골프 출발지인 진주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호인과 골프장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최근 사천 모충공원 내 파크 골프장이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추가 시설 준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배우기가 아주 쉽고 또 비용이 적게 들고 시니어 노인들의 건강 관리와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지자체들은 수요를 바탕으로 파크 골프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내 파크 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며 관련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웬만한 생활 스포츠는 거의 다 허용이 되고 있는데 파크 골프장은 아직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파크 골프장도 이제 그린 벨트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크 골프 유행이 팬데믹 후 실외 활동 급증으로 생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마구잡이식 시설 조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매년 발표되는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에서 그라운드와 파크 골프를 포함한 골프 비율은 5년 새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공공 여가문화 시설 이용 빈도 자체도 3년 새 1.3회 줄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5년대까지 유행처럼 증가를 한 경향들이 있었는데 게이트볼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점들이 보도자료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보다 규모가 더 크고 관리 비용이 더 많다는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와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 속속 들어서는 파크 골프 시설들. 조성 추진 과정에서 혹시 모를 수요 감소에 대응한 장기적 계획 마련과 현실적 수요 예측 등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는데요. 하지만 법 시행 이전보다 산업재해자 수가 더 늘어나자 이를 바라보는 근본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진주시의 한 제조공장 신축 부지에서 하청을 받아 일하던 50대 남성이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천의 한 항공기 제조업체의 크레인 작업장에서도 60대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중대재해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 현장에서 인명피해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분류된 사고 건수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 경남에서 48건에 달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와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재해가 일어났다는 것.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장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일각에선 재해 예방의 입법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하게 처벌 자체에만 함몰돼 있다고 꼬집습니다. 법이 사업주나 경영자의 안전 의무를 규정하곤 있지만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만 급급해 실제 산업 안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론 작용하긴 어렵단 겁니다.
처벌대로 하고 처벌 피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없고 그러면 제가 일어나도록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따로 투자를 위한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을 강한 처벌 조항이 마련됐음에도 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것도 산재 사망사고 반복의 주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울 거냐라는 건데 기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책임을 많이 회피해 왔던 경향이 있는 거고 책임을 진다는 게 이제 사후적으로 초점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행해지는 각종 교육과 사업장 정비를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하는 기업의 행태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사업주들은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런 걸 다 비용으로 생각하시거든요. 비용을 갖다가 좀 국가 차원에서 좀 덜어줄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모색을 갖다가 해나가는 방식이 어떻겠나. 이런 가운데 산재 문제 해결 방안이 사회 정책적 수준에서 모색돼야 하는 만큼 자연스레 지역 공동체 역할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경남 지자체들마다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적용 대상 확대 움직임이 이어진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이루어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이 확대되기를. 그간 산재 노동자 본인과 노조, 기업주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왔던 산업재해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허망한 희생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도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시 의원이 위기에 몰린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사천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은 24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지역상품권 추가 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여러 지자체가 주민 1인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사천시도 지원금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의 청사 신축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030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총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현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부지 일부를 확장 신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함양교육지원청은 공간 협소, 노후화 문제 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됐던 3가지 뉴스의 키워드를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하동군 양수발전소 유치.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 폐쇄를 앞둔 하동화력발전소. 하동군은 대체전력 수급 확보와 지역발전 기회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국남부발전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20일 협약식을 열고 옥중면의 700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 유치 공모에 뜻을 모으기로 했고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닌 지역 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양수발전소 특성상 피해 지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도민연금 대안될까? 경남도가 국민연금 공백기를 일부 지원하는 도민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금 납입 시 경남도가 매월 10,000원에서 20,000원을 10년간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입 나이는 55세 이하로 두고 매해 가입자를 10,000명씩 늘려 총 10만 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인데요. 세부 사항 구체화 및 행정 절차와 예산 편성 등을 마무리해 내년엔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남도민연금이 잘 정착돼 지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함양 누이센터 첫 사업. 교육과 문화,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함양 누이센터가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군청 구내식당이 있던 부지에 연면적 5,400제곱미터,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약 199억 원이 투입됩니다.
당초 누이센터 부지를 둘러싼 군과 의회 의견차가 있었지만 군이 연면적 축소를 추진하며 갈등이 봉합됐는데요. 다만 센터가 완공되기까지 군청 직원들은 군의 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다소 불편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지역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나눔 순서입니다. 산청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혜민, 민세윤, 황상아 학생이 산청군청을 찾아 향토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 학생은 문체부의 K정책소통 공모전에 참가해 받은 시상금 전액을 기탁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공모전 수상에 대한 기쁨을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기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시설과 직원으로 구성된 학내 봉사단체인 개척기술봉사단이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문산읍에 위치한 진주복지원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수리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또 경상국립대에서는 샴푸와 린스 등 시설에 필요한 위문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함양군 의회의 권대근 의원과 함양군청에 근무하는 박윤분 부부가 함양군 장학회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최근 있었던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일부를 기탁금으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함양군 장학회는 기탁받은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큰 추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흐려져서 월요일 오전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영하 4도, 하동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0도, 세종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광주,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를 비롯한 남쪽과 동쪽 해상에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시각은 저녁 6시 4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4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토요일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휴항이지만 연간 증회 운항 계획에 따라 추가 운항이 이루어집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에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향길 이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까지는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위해 진주 소방서에서 안전수칙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묘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과 치식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긴 연휴 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스 밸브 잠금 및 무전 차단기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셋째,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고 인근에 가연물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식용유 화재 발생 시에는 K급 소화기나 큰 뚜껑,
담요, 잎이 넓은 채소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119 신고를 통해 현장 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진주 소방서에서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첫걸음,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